네, 안녕하세요. 월가즈입니다. 오늘 80일간의 투자 일주 56일차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살짝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저는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관망만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드디어 이제 연준의 FOMC 날인데 예전에 지금이랑 되게 비슷한 상황이 이제 6년 전에 있었어요. 그 2015년 말에 중국이 외환 위기를 겪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제 중국의 어떤 부채 리스크가 되게 많이 부각이 되던 상황에서 주식시장 부양 실패라던가 여러 요인들도 겹쳤고 또 그때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을 막 하려고 했었거든요. 금융위기 이후 거의 7년 동안 제로 금리 하다가 첫 인상을 하려고 했는데 그로 인해서 달러 강세가 나오고 위안화도 절하되면서 이제 자본 유출도 급속히 일어난 거죠. 제가 그때 당시를 정말 생생하게 기억하는 게 딱 그때 제가 홍콩으로 갔었거든요. 보스턴에서 실패하고 빌빌대다가 홍콩 갔던 것이 이제 2015년 6월달 즈음이었고 이제 그때부터 1년 좀 안 되게 있었는데 딱 제가 가자마자 그 이후부터 그 시기에 외환 위기가 터져서 난리였어요. 홍콩에서도. 그래서 제가 기억이 되게 생생한데 그 당시에 그래서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려다가 주춤하고 굉장히 속도를 늦췄거든요. 위완화 절하압력을 좀 낮춰주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이랑 되게 비슷하죠. 미국에서는 테이퍼링 이야기가 나오고 중국은 부채 문제가 거론되고 또 당시에 보시면은 이제 그때 당시에 중국뿐만이 아니고 중국과 관련성이 높은 이머징 마켓 저희 한국도 이렇게 보시면 달러 원 환율이 2015년 말 당시에 1200을 넘어가고 막 그랬거든요. 지금도 슬슬 이제 1200대 가고 있죠. 근데 그때와 지금은 다른 점도 되게 많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부분은 지금은 금리 인상이 아니고 테이퍼링이기 때문에 아직 2015년 말의 상황이 지금 일어나리라고는 생각하기 힘들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중국 때문에 미국이 금리 인상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과 중국이 아직까지는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얽혀 있어가지고 오히려 지금 에버그란데 사태는 연준의 완화적인 태도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더욱더 명확하게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사이에 선을 그어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저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보지만 내일 정말 만약에 연준이 되게 매파적으로 나온다면은 그건 지금 중국을 죽이겠다 이 뜻이거든요. 저는 그런 날이 언젠가는 올 거라 생각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제 예상으로는 미국의 입장에서 중국을 그렇게 통화정책을 동원해서 때리는 것은 미국 경제와 중국 경제가 충분히 디커플링이 된 이후에 때릴 것이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보시면 바이든 정부가 쿼드에 한국, 일본, 독일, 인도를 넣는다던가 오커스라는 새로운 군사동맹을 만든다던가 그러한 저변에 군사적인 동맹의 의미도 있지만 물밑에서 이제 서플라이 체인, 공급망을 중국과 분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작업은 아직 되게 초기 단계고 굉장히 애로사항도 많습니다. 동맹들의 협조를 구하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넘어야 할 산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아마도 제 추측은 미국이 다음 금리 인상 시기까지 이 분리 작업을 완전히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정말 최소한으로 20-30%라도 진행을 조금 해놓고 금리 인상을 때리면서 중국의 부채 위기를 조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난번에 금융위기 이후에 금리 인상이 7년 걸렸었는데 지금 코로나로부터 7년 후면 2027년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더 페이스가 빨라요. 테이퍼링도 그렇고 그 큰 이유는 이제 인플레이션인데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심지어 당시에 월가의 전문가들 일부도 오해를 했던 게 금융위기 이후의 양적 완화는 인플레를 유발한 종류가 아니었어요. 금융 시스템의 부실을 메우는 방향으로 가서 금융 시스템을 건전하게 만드는 데 쓰이고 고여 있었지 그게 외부 유동성으로 번지지 않았거든요. 거기다가 아마존 효과도 있었고 여러 요인들로 2010년대 인플레가 높지 않았었는데 이번에는 여러모로 다릅니다. 이번 양적 완화도 그전과 다르고 스티뮬러스 체크도 어마어마하게 뿌렸고 바이든 부양책도 이제 오고 있고 그 다음에 공급 사이드 문제에다가 서플라이 체인 문제 그리고 사실 지금 언론에서 잘 거론되지 않는 인플레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미국이 중국과 디커플링 하려고 하는 조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중국과 연결된 서플라이 체인을 다른 국가로 돌리거나 자국에서 생산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생산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미중 패권 전쟁과 인플레, 서플라이 체인 이런 것들이 다 연결돼 있는데 그런 걸 감안하면은 2027년보다는 몇 년 일찍 그게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의 정보들을 토대로 그냥 제가 가정을 하는 거고 이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벤트들이 펼쳐지냐에 따라서 또 생각을 조정을 해야겠죠. 근데 어쨌든 현재 제가 생각하는 그런 프레임에서 볼 때 이제 내일 FOMC는 테이퍼링의 타이밍이나 속도가 중요하다 그런 분들도 계신데 저는 그보다도 이제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한 점도표가 중요하다고 보고 그 점도표가 중국에 대한 미국의 의중을 보여주는 힌트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생각으로는 아직까지는 중국을 그렇게 칠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완화적일 거라 생각해서 내일은 아마도 단기적인 호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부분에서 살짝 매수를 들어가 볼까 생각 중인데, 어디까지나 이건 단기 호재로 보고 있고 내일 이렇게 상승을 한다면은 그거는 불트랩일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불트랩은 쉽게 말해서 더 크게 하락하기 전에 살짝 페이크로 며칠 오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일 상승하면은 거기서 다시 숏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항상 이런 세밀한 시나리오는 틀릴 때가 많죠. 아마 어디선가는 틀릴 거예요. 그래도 미리 이렇게 생각해 둔 채로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생각과 가정을 조정하는 것이 아무 생각 없이 휩쓸리는 것보다는 낫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왜냐하면 이런 생각을 해두면은 시장이 제가 생각하는 대로 안 갔을 때 과감하게 매매를 그냥 정지하고 관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뭔가 저희 가정부터가 틀렸다는 걸 알기 때문에 거기서 멈추고 손실을 피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시나리오가 없는 상황에서 그냥 시장이 움직이는 대로 대응한다, 막 그렇게 되면은, 보통 저는 그렇게 되면 좀 뇌동매매 하거나 아니면 스텝이 꼬이거나 그렇게 해서 결국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 시나리오를 미리 생각해 둠으로 인해서 그 시나리오와 다르게 흘러갔을 때, 아, 이거는 내 마인드에 있는 가정들과 시장 상황이 다르다, 그걸 빨리 캐치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매매를 중단하고 추가 손실을 막고, 어디서 가정이 틀렸는지, 새로운 정보가 어떤 가정이 틀렸다는 증거를 보여주는지, 그거를 이제 추가로 생각해서 조정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매매는 예상이 아니고 대응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그런 대응도 미리 부단히 여러 상황에 대해서 생각해 둬야지 침착한 대응을 할 수 있지, 단순히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대응하라는 뜻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틀릴 경우를 생각해 보면은, 내일 만약에 제가 틀려가지고 연준이 되게 매파적으로 나온다, 점도표상 금리 인상 시기가 땡겨졌다, 그러면은 저는 지금의 이 하락이 단순 조정이라는 의견을 철회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연준이 매파적이라는 거는 이건 단순히 미국 경제의 문제가 아니고 미국이 진짜 중국을 공격하기 시작했다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지금 에버그란데 부채 문제가 터지고 있는데 연준이 긴축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은 2016년도와는 달리 이번에는 봐주지 않겠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그거는 지금 에버그란데 문제 자체보다 더 큰 문제고, 그렇게 흘러가면 저는 당장 매매를 멈추고 포지션 다 정리하고 다시 가정들을 점검하면서 관망을 조금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런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 제가 슬슬 장기적으로 조금씩 포지션을 매수하고 있는 게 이제 골드거든요. 골드는 사실 중기적으로 뭐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 시기 그런 게 거론될 때는 그렇게 퍼포먼스가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지금 2015년 말 그때 당시도 보시면은 쭉 하락을 하죠, 금리 인상 이야기 나올 때. 그래서 저는 골드는 어떤 단타 매매가 아니고 2025년 정도를 보고 지금 조금씩 매집하는 거라서 아예 이게 결이 다르다, 그냥 5년 정도 묻어들 생각을 하고 하락하는 대로 조금씩 계속 매집을 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대충 오늘 저희 뷰를 말씀드려 봤습니다. 자꾸 이런 세밀한 예상을 하기 시작하면은 맞추면 리딩방이 되고 틀리면 이제 월방꿀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채널 방향이라 생각하진 않는데, 언제나 그렇듯이 제 뷰에 대해서도 하나의 정보로서 비판적으로 받아들이시고, 제가 이렇게 세밀한 시나리오를 가정해 두는 이유는 그 시나리오로 갔을 때 이제 수익을 극대화하는 면도 있지만, 그렇게 세밀한 시나리오가 있으면은 그 시나리오로 안 갈 때 제가 되게 빨리 알아챌 수가 있어요, 내가 틀렸다는 것을. 그래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나리오를 상정해 두는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 시나리오를 바라보고 있는데, 만약에 어떤 시청자분이 내일 급등한다더라, 지금 뭐 몰빵하자, 이런 식으로 해버리시면은 내일 연준의 향방에 따라서 굉장히 어떤 불행한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심사숙고하셔서 이제 본인만의 어떤 내일의 시나리오를 여러 가지 가정들이랑 중국 문제랑 그런 것들을 다 가정해가지고 한번 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